오늘은 집에서 넘어지지 않게 낙상 예방 7가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밖보다 집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공간이고 늘 다니는 길이고 가구 위치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집 안에서 다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갈 때, 욕실 바닥이 젖어 있을 때, 앉았다 급히 일어날 때, 잠깐 높은 곳에 손을 뻗을 때처럼 아주 평범한 순간에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들으시면서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바꿔야 할 곳이 어디인지 한 군데만 떠올려 보세요. 욕실일 수도 있고 복도일 수도 있고 침실과 화장실 사이의 짧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한 군데를 찾고 오늘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넘어짐은 보통 갑자기 큰 사고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편이 쌓여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어둡고 조금 젖어 있고 조금 급하고 몸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날에 그 작은 조건들이 겹치면서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은 대단한 장비보다 생활 습관과 집안 환경을 손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눠서 보시면 더 편합니다. 첫 번째 묶음은 바닥과 발밑 환경입니다. 두 번째 묶음은 집안 동선과 밤 시간대 안전입니다. 세 번째 묶음은 몸 상태와 행동 습관입니다. 이 흐름으로 들으시면 지금 우리 집에서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훨씬 또렷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묶음부터 가보겠습니다. 바닥과 발밑 환경, 이 부분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 상태가 괜찮은 날에도 바닥이 미끄럽거나 발이 헛디뎌지면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욕실과 주방의 물기 습관입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세면대 주변 물이 튀었을 때, 주방에서 설거지하다 바닥에 물이 떨어졌을 때 그냥 조금 있다가 닦아야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바로 그 잠깐 사이에 생기기도 합니다. 욕실은 맨발로 걷는 경우가 많고 주방은 양손에 물건을 든 채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젖은 바닥을 평소보다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샤워하고 나서 바닥 물을 한번 밀어내는 것, 젖은 수건을 바닥에 두지 않는 것, 주방에서 물이 튄 자리를 바로 닦는 것, 이 세 가지는 아주 단순하지만 미끄러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집 욕실을 떠올려 보세요. 바닥이 자주 축축한지, 문 앞 매트가 젖어 있는지, 씻고 나온 뒤 바닥을 그냥 두는 편인지, 이 질문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오늘 제일 먼저 바꿀 곳은 욕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매트와 러그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안전해 보이지만 오히려 모서리가 들리거나 바닥에 제대로 붙지 않으면 발이 걸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푹신하고 보기 좋다는 이유로 두었는데 실제로는 발끝이 걸리거나 밀리면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는 두꺼운 것보다 얇고 잘 고정되고 모서리가 들리지 않는 쪽이 더 낫습니다. 손으로 살짝 들었을 때 쉽게 움직이는 매트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관 앞, 욕실 앞, 침대 옆, 주방 앞 매트는 매일 밟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집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심이 줄어듭니다. 밖에서는 조심하면서 걷는데 집에서는 익숙하다는 이유로 발을 툭툭 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안 안전은 익숙함을 너무 믿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집에서 신는 슬리퍼와 양말입니다. 발에서 헛도는 슬리퍼, 밑창이 다른 슬리퍼, 뒤꿈치가 너무 높은 실내용 슬리퍼, 바닥에서 미끄러운 양말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특히 급하게 방향을 틀거나 문턱을 넘거나 앉았다 일어선 직후 한 발을 내디딜 때 슬리퍼가 발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중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점검은 간단합니다. 슬리퍼 밑창을 뒤집어서 보세요. 바닥이 지나치게 반질반질하게 닳아있는지, 앞부분이 한쪽으로 기울어 닳아있는지, 발을 넣었을 때 헐거운지 확인해 보세요. 양말도 바닥이 너무 미끄럽지 않은지, 집 안에서 자꾸 밀리는 느낌은 없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묶음입니다. 바닥과 발밑 환경만 정리해도 집 안 사고 가능성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짐은 바닥만의 문제가 아니라 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묶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 안 동선과 밤 시간대 안전입니다. 네 번째, 가장 자주 걷는 길 2m만 먼저 정리해 보세요. 많은 분이 집 전체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안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시작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내가 제일 많이 걷는 구간 딱 2m만 먼저 보는 것입니다. 침실에서 화장실 가는 길, 거실에서 주방 가는 길, 소파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길처럼 매일 반복되는 동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선, 박스, 리모컨, 신문, 작은 물건이 바닥에 놓여 있으면 익숙한 길도 위험해집니다. 낮에는 보여도 밤에는 잘 안 보일 수 있고 몸이 피곤한 날에는 발을 높이 들지 못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집 전체를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가장 자주 걷는 길 2m, 딱 그 구간만 비워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실제로 바뀝니다. 작게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훨씬 오래 갑니다. 이쯤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에 잠에서 깨서 급히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바닥에 작은 상자 하나, 충전선 하나, 어제 벗어둔 옷 하나가 놓여 있다면 그 짧은 순간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진다면 동선 정리는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밤에 화장실 갈 때는 빛과 손이 필요합니다. 낙상 사고는 야간 동선에서 많이 생깁니다. 잠결에 일어나고 눈이 아직 덜 떠졌고 몸도 굳어 있고 화장실은 급한데 불은 어둡거나 아예 켜지지 않은 상태라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침대에서 바로 켤 수 있는 작은 조명, 복도와 화장실 앞에 은은한 불빛, 벽을 더듬는 대신 잡을 수 있는 손잡이,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밤 동선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휴대폰 불빛도 방법은 될 수 있지만 한 손이 이미 휴대폰에 묶이면 균형을 잡기가 더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손보다 먼저 켜지는 고정된 빛이 더 낫습니다. 너무 밝은 조명보다 눈이 놀라지 않게 은은하게 켜지는 불빛이 더 편한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이 점검해 보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안경을 벗고 이동하는 습관이 있는지, 안경 위치가 늘 같은 자리에 있는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손으로 더듬어 잡을 것이 있는지입니다. 밤에는 작은 문턱 하나도, 바닥 색이 살짝 다른 부분도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 동선은 낮과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가기 전에 중간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안 환경을 봤습니다. 젖은 바닥, 들린 매트, 헐거운 슬리퍼, 복잡한 동선, 어두운 야간 동선, 이 5가지만 떠올려도 우리 집에서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집안이 아무리 정리되어 있어도 내 몸 상태를 놓치면 또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묶음, 몸 상태와 행동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어설 때는 3초 규칙입니다. 누워 있다가, 앉아 있다가,
바로 일어나면 어지럼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식사 전후 몸이 피곤한 날에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발목을 10번 정도 가볍게 움직이고 의자나 침대 끝에 3초만 앉고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짧은 준비 동작이 휘청거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몸이 따라올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급하게 일어나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몸은 젊을 때와 같은 속도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은 느리게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것과도 닿아 있습니다. 느리게 움직인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더 안전하게 쓰는 것입니다. 만약 어지럼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언제 심한지,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식사를 거르지는 않았는지, 새로 먹기 시작한 약이 있는지 이 정도만 적어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약이 바뀌었거나 잠이 부족했거나 식사량이 줄었거나 물을 너무 적게 마셨다면 몸이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이 공감하실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급히 화장실 가려고 벌떡 일어났는데 눈앞이 잠깐 핑 도는 느낌, 식사하러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휘청하는 느낌, 오래 앉아 있다가 움직일 때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일어나는 속도부터 조금 바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무리해서 혼자 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 전등을 갈거나 높은 곳에 있는 이불이나 상자를 꺼내거나 베란다나 창가에서 몸을 길게 뻗는 행동은 익숙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넘어졌던 적이 있거나 계단이 예전보다 무섭게 느껴지거나 시야가 흐리거나 무릎이나 발목이 불안한 분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잠깐인데 괜찮겠지, 이 생각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는 오래 할 때보다 잠깐 하다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 정리, 무거운 물건 옮기기, 욕실 대청소처럼 중심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은 가능하면 혼자 무리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넘어졌거나 넘어질 뻔했을 때도 별일 아니라고 넘기지 마세요. 머리를 부딪혔거나 엉덩이나 손목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어지럼이 같이 있으면 빨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번 넘어질 뻔했던 경험은 다음 사고를 막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하기보다 왜 그랬는지 원인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오늘 바로 할 것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욕실과 주방의 물기 루틴 만들기. 둘째, 매트와 러그 모서리 확인하기. 셋째, 슬리퍼 밑창과 양말 상태 점검하기. 넷째, 가장 자주 걷는 길 2m 비우기. 다섯째, 밤 조명 하나 두기. 여섯째, 일어설 때 3초 규칙 연습하기. 일곱째, 높은 곳 일은 무리해서 혼자 하지 않기. 이 7가지만 해도 집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을 조금만 내 몸에 맞게 바꾸면 움직임도 달라지고 괜한 불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조건 겁을 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편하고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움직이기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꼭 하나만 정해보세요.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바꿀 곳 한 군데, 혹은 오늘 바로 치울 물건 하나, 오늘 바로 바꿀 습관 하나를 정해보세요. 욕실 바닥일 수도 있고, 침실 옆 조명일 수도 있고, 미끄러운 슬리퍼일 수도 있고, 복도 바닥의 작은 상자일 수도 있습니다. 작게 바꾸는 것이 결국 오래가는 안전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는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곳 한 군데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화장실 갈 때 더 안전해지는 습관, 그리고 어지럼이 있을 때 집에서 먼저 점검할 부분도 쉽게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